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결국은 문장력이다. 후지요시 유타카, 오가와 마리코 지음, 양지영 옮김, 엠페이지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베스트셀러 100권에서 찾아낸 실전 글쓰기 비법. 글에는 글쓴이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이유로 글쓰기를 전문적 영역 또는 하나의 기술로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개성 넘치는 글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노하우가 있다. 일례로 카피라이터, 작가, 저널리스트, 편집자 등이 쓴 문장 기술 관련 책에서 문장의 길이를 줄이면 읽기 편한 글이 된다 라는 내용이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공통된 노하우인 셈이다. 이런 노하우를 찾기 위해 잡지와 온라인 뉴스, 도서 등을 통해 다양한 글을 집필하고 편집해온 후지요시 유타카와 오가와 마리코가 나섰다. 두 사람은 직업, 연령, 목적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의 문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책의 구성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보고서, 의사록, 제안서, 품위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도자료, 경위서 등을 써야 하는 직장인, 그리고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 논문, 리포트와 같은 글을 써야 하는 수험생과 취준생, 블로그와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싶은 일반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했다. 그 결과 글쓰기 방법에 대해 기술한 100권의 책에 실린 노하우를 한 권에 정리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카피라이터, 작가, 저널리스트 등 소위 글쓰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문장 쓰기 비법이 모두 담겨 있는 셈이다. 글쓰기 방법에 대해 기술한 100권의 책에 실린 노하우를 단 한 권으로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글쓰는 방법을 테마로 한 책 100권을 구입한 후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구분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도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글쓰기를 소통의 수단으로 본 결과이다. 둘째, 위 100권 가운데서 각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 노하우를 찾아 노하우 목록을 만들었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에 대해 쓴 책 몇 권, 접속어 용법에 대해 쓴 책 몇 권, 형용사 사용법에 대해 쓴 책 몇 권씩으로 말이다. 셋째, 노하우 목록을 기반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순위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 책의 구성. 100권에서 찾아낸 40가지 노하우를 다시 3개의 파트로 나누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파트는 1에서 7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도서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7가지 문장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논문, 기사, 일기, SNS 게시용 글 등 그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글쓰기의 기본 규칙이기도 하다. 1위부터 7위에서 소개된 문장 원칙만 지켜도 언제, 어디서든 쉽고 정확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파트는 8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글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세 번째 파트는 21위에서 4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쓰기 전문가들도 종종 실패하는 부분과 의견이 분분한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잘 읽히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파트 1부터, 글을 쓰기 전 필요한 준비 자세와 마음가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별표부터 살펴보길 권한다. 문장이란 이름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능력, 글쓰기. 글쓰기 방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글쓰기 강좌를 듣는 수강생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실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글쓰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글쓰기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모아서 따로 정리한 책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가? 전달력이 좋은 글을 쓰고 싶은가?
그렇다면 바로 이 책을 펼쳐라. 이 책에 소개된 규칙만 익혀도 문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글쓰기 능력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커리어를 변경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이에 포터블 스킬, 즉 이동 가능한 스킬도 함께 배우도록 해놓았다. 포터블 스킬을 익히면 업종과 직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어떤 직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을 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글쓰기와 관련된 100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문장 기술 1위는 간결하게 작성한다이다. 무려 53권의 책에서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한다, 간단하게 쓴다, 문장을 짧게 쓴다, 군더더기를 삭제한다, 가지와 잎을 잘라내고 줄기만 남긴다 등을 이야기하며 간결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간결하게 쓴다라는 말은 없어도 의미가 통하는 단어는 생략한다와 같은 뜻이다. 잘 읽히는 글을 쓰려면 불필요한 단어를 없애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문장은 생각과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고, 글은 문장이 모인 형태로 생각이나 일 등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을 뜻한다.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한다. 글쓰기 전문가들이 간결하게 쓸 것을 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용 전달이 쉽다. 군더더기 없는 글은 독자, 즉 읽는 이의 부담을 줄여주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정보나 단어를 과감하게 삭제하면 걱정과 달리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시의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게 만든다. 둘째, 글의 리듬감이 좋아진다. 문장을 짧게 쓰면 없던 리듬감도 생긴다. 반면 글자 수가 많은 문장일수록 문제가 흐트러지고 글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가기 쉽다. 삭제해도 의미 전달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단어는 생략하는 게 좋다. 한 문장은 60자를 넘지 않는다. 글을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장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넘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한 걸 좋아한다. 지나치게 긴 글, 추상적인 글, 이해가 어려운 글, 복잡한 글을 보면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집중력을 잃는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앞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글쓰기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길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런 스킬을 갖기란 그리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글을 읽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쉽고 친근한 단어를 사용해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 가능한 문장을 써야 한다. 글쓰기 전문가들이 짧은 문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흔히 말하는 짧은 문장이란 도대체 몇 글자를 말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대부분 한 문장의 길이는 60자 내외가 적당하다고 봤으며 80자 이상은 너무 길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다. 앞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쉬운 스킬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글자 수를 세지 않더라도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다를 의식하고 있으면 문장은 저절로 짧아진다. 메시지에 간결하다. 다만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2. 매혹적인 글에는 형식이 있다. 2위는 형식에 관한 것이다. 형식은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패턴을 말한다.
100권의 책 가운데 총 38권이 스타일, 템플릿, 뼈대, 양식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문장의 형식에 대해 언급했다. 의식의 흐름대로 쓰기보다는 형식에 맞춰 글을 써야 전달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형식에 맞춰 쓰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글의 흐름도 좋아진다. 뿐만 아니다.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는 적당한 정보 전달로 논리 전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론이 명확해지는 것은 덤이다. 전달하는 힘 연구소의 야마구치 다쿠로 소장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술술 쓰는 문장 강좌를 통해 형식의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A를 쓰면 다음에 B를 쓰고 그 다음에 C를 쓰고 마지막에 다시 A를 쓴다는 식으로 정해 순서에 따라 글을 써보자. 이런 경우 글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38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글쓰기 형식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역삼각형. 결론을 먼저 내세우는 것으로 기사나 비즈니스 문서, 실용문에 적합하다. 두 번째, 프랩형. 주장을 말하고 나서 그 주장이 나온 이유와 구체적 예를 설명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문서와 실용문에 적합하다. 세 번째, 3단형. 결론을 나중에 말하는 것으로 논문에 적합하다. 3. 레이아웃이 글의 분위기를 바꾼다. 3위는 레이아웃에 관한 것이다. 100권의 책 가운데서 총 36권이 레이아웃 정리를 포인트로 삼았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은 문장의 배열을 뜻한다. 특히 SNS나 블로그 활동 등 타인의 눈에 띄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에게 레이아웃은 매우 중요하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 자간과 행간의 균형,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 문자 배열 등에 따라 글의 가독성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면이나 화면에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글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무엇보다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채 읽기도 전에 건너뛰고 싶을 것이다. 여백이 있으면 읽기 편하다는 느낌이 든다. 읽기 편한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백과 리듬감, 이 2가지만 기억하라. 여백은 지면이나 화면의 하얀 부분을 말한다. 문자나 사진, 그림 등이 없는 빈 부분이다. 생활에만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과감한 압축과 빈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 글쓰기 전문가들의 글을 보라. 그들은 여백이 없으면 읽기 불편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행간을 늘리고 행뛰기를 한다. 레이아웃이 개선되면 문장의 리듬감도 좋아진다. 레이아웃을 정리하면 글의 리듬감도 좋아진다. 리듬감이 좋은 문장은 소리내어 읽었을 때 잘 읽히는 문장을 말한다. 실제 행가리, 구두점, 제목의 위치, 글씨 크기와 두께, 단락 등에 따라 문장의 리듬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글의 내용, 즉 구성도 리듬과 문장의 탄력성을 만들어낸다. 어떤 이야기를 앞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힘이 넘치는 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러운 글이 될 수도 있다. 청각적 리듬과 시각적 리듬도 고려해보자. 먼저 시각적 리듬을 살리고 싶다면 구두점과 행가리를 적절하게 이용해 레이아웃의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주면 된다. 청각적 리듬을 살리고 싶다면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본다. 별 문제 없어 보이던 문장도 소리내어 읽으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는 쉼표의 위치, 중복되는 단어, 애매한 표현 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글의 리듬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무엇일까? 단락이 너무 길거나 반대로 너무 짧을 때, 한 행이 지나치게 길 때, 행가리가 적거나 아예 없을 때, 한자가 많을 때, 구두점이 적을 때가 그렇다. 리듬감이 나쁜 문장은 가독성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글을 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는 오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반드시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4위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과정, 즉 퇴고에 관한 것이다. 100권의 책 가운데 총 27권에서 고치고 다듬는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퇴고는 좋은 글이 되도록 문장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문에 어울리는 제목인가? 대체할 단어가 있는가? 중복되는 문장은 없는가? 더 짧고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등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문장을 살피고 다듬는 것이다. 고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오자와 탈자를 최소화한다. 둘째, 글자를 덧붙이거나 삭제해서 보다 정확한 문장을 만든다. 셋째,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인다. 고치고 다듬는 과정의 9가지 포인트. 1. 내용과 논리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본다. 2. 불필요한 글자를 삭제, 문장을 짧게 다듬는다. 3. 행간이나 한행띄기로 여백을 만든다. 4. 오탈자를 최소화한다. 5. 구두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6. 표기와 용어를 통일한다. 7. 불쾌감을 주는 표현과 차별적 용어는 피한다. 8.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확인한다. 9. 중복되는 단어나 표현에 주의한다. 5. 쉬운 단어를 선택한다. 5위는 쉬운 단어에 관한 것이다. 쉬운 단어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단어,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 귀에 익숙한 단어 등을 말한다. 언론 매체에서는 독자의 기준을 중학생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의무 교육을 받는 중학생 수준의 지식과 단어를 사용하면 대다수 사람이 이해 가능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은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다.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나 의미를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책에 머물던 시선을 거둘 수밖에 없다. 쉽고 잘 읽히고 리듬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와 전문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6. 비유와 예시를 적극 활용한다. 6위는 비유와 예시에 관한 것이다. 100권의 책 가운데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책은 총 23권이었다. 견줄비, 깨우칠 유. 즉 비유는 다른 것에 견주어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 라는 뜻이다. 물은 생명의 샘이다.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처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건, 사물, 현상, 인물 등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수사법으로 강한 인상이나 깊은 잔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유의 4가지 효과. 첫 번째, 쉽고 빠르게 설명해준다. 두 번째, 난해한 내용, 복잡한 내용, 알 수 없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준다. 세 번째, 독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이번 신상품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15cm다. 이것과 이번의 신상품은 엽서와 비슷한 크기다. 가운데 어떤 문장이 더 쉽게 이해되는가? 당연히 후자다. 엽서라는 단어가 곧바로 이미지화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뜻을 강조해준다. 단순히 밝은 여성보다 태양처럼 밝은 여성이라고 쓰면 건강한 성격을 강조할 수 있다. 7. 접속어는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과 같다. 7위는 접속어에 관한 것이다. 접속어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와 같이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문장 성분이다. 적재적소에 들어간 접속어는 글을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의 전개를 예측하게 만든다. 일례로 그러나가 등장하면 앞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작성한 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면
접속어부터 점검해보라. 접속어를 잘못 사용했거나 반드시 넣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접속어가 없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접속어 사용의 4가지 규칙. 첫 번째, 접속어가 없어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 이를 생략한다. 두 번째, 순접 접속어, 그래서 그리고 등은 생략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역접 접속어,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등은 있는 편이 내용 전달에 용이하다. 네 번째, 논문에는 필요한 곳에만 접속어를 사용한다. 생각하는 기술, 쓰는 기술의 저자 이타 사케게는 글을 쓸 때는 중요한 것을 반복하거나 그러나, 그런데, 다음에는 그에 반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등의 연결 단어를 사용해 전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좋다. 이는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접속어를 많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접속어는 가능한 적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들도 있다. 그들은 지나친 접속어 사용은 문장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오히려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접속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용이 전달되는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